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 경력의 미국 승무원인 제가 한국의 5천년 된 의료 기술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47개국을 다녔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연봉 6만 달러에 세계 곳곳을 다니는 화려한 직업.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말이죠. 미국이 최고, 독일이 그 다음, 일본 정도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한국, K-팝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하지만 오늘, 단 30분 만에 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일회용 커피컵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런 종이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컵이 방금 전 한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5천년 된 한국의 비밀 의학 방법으로요. 미쳤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스마트폰을 꺼내며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 틱톡에서 24시간 만에 800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댓글이 12만 개. 그리고 99%가 이거 진짜냐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30분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을 좀 얕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나라 중 하나지 뭐. K-팝 좀 유명하고 김치 매운 거 먹고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진짜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저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고 UA893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행,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비행기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겠지. 얼마나 무식한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기내에 들어가서 승객들을 맞이하는데 한 분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72세의 마가렛 스미스라는 할머니였는데 한 손에 낡은 가죽 액자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여행하시는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이번이 한국 가는 첫 번째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액자 속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20대 초반의 잘생긴 군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지혜로운지. 저에게 약속하라고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에 가서 그 따뜻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슬픈 로맨스 스토리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얕은 생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남편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마법 같은 치료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전통 의학으로 뭐든지 고칠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좀 과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전통 의학이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봅니다. 네, 뜨거운 걸로, 약초로, 지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들인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의사들이 못 고친 군인들을 한국 의무병들이 구한 걸 봤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전쟁터의 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후 그 미신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륙하고 이 시간 후 저는 기내식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마가렛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승무원님.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어가 너무 유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김수진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한의학이요? 제가 되묻습니다. 방금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네, 서양에서는 동양의학이나 대체의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체가 아니라 주류입니다. 저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둘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김 박사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남편분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군요. 저희가 그분들께 모든 걸 빚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무원님,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K-팝, 삼성, BTS. 제가 아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한국의 진짜 보물은 5천년간 쌓아온 인체와 정신에 대한 지혜입니다. 저희는 그걸 한이라고 부르죠.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모두 한국의학연구부서를 두고 있어요. 그때는 좀 과장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시간 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 박사님이 제게 명함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울에 가시게 되면 제 한의원에 오세요. 진짜 의학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한의학회 이사,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 이런 타이틀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전통의학이라니 21세기에 10시간 비행 중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기내를 정리하고 승객들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정말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1시간 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위해 하강을 시작합니다. 현재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저는 착륙 준비를 위해 안전벨트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마가렛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기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뛰어갑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양손으로 왼쪽 귀를 꽉 붙잡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목 부분 혈관이 불끈불끈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귀가, 오마이갓, 귀가 터져요. 할머니가 절규하셨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요. 저는 즉시 매뉴얼대로 대응했습니다. 5년간 훈련받은 응급처치법을 다 동원했죠. 할머니, 천천히 침을 삼켜보세요. 안 돼요. 너무 아파요.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품을 해보세요. 압력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껌을 씹어보세요. 턱 움직임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껌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껌을 씹어보시더니 더 심해져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코를 막고 살살 바람을 불어보세요. 이렇게. 할머니가 시도해 보시더니 갑자기 더 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다른 승객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응급 착륙 요청하세요. 또 다른 승객이 말합니다. 진짜 의사를 불러요. 저는 완전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무전을 쳐야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승무원님. 돌아보니 김수진 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완전히 침착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해봐도 될까요? 박사님, 확신하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지상관제소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 박사님이 할머니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심한 항공성 이통에 고막 압력장애 가능성이 있네요. 서양 의학이라면 충혈 완화제나 심지어 수술적 개입을 고려할 상황이에요. 전문 의학 용어를 써서 말씀하시니까 좀 더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전통 방법으로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뜨거운 찜질 증기 요법이에요. 저희는 찜질이라고 부르죠. 5,000년 된 기법인데 현대 압력 챔버 치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의학이요? 농담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서양 의학을 먼저 써야죠. 그런데 한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저는 한국 의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제 친구가 서양 의사들이 못 고쳤던 병을 서울에서 완전히 치료받았거든요. 또 다른 승객이 말합니다. 맞아. 한국 침술 다큐멘터리 봤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더라고요. 김 박사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승무원님, 뜨거운 젖은 타월을 넣은 일회용 컵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컵이요? 타월하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간단한 도구, 깊은 과학입니다. 한국 의학은 비싼 장비가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뭐든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5년간 배운 정규 의학 매뉴얼, 지상관제소에 연락하고 응급 착륙을 요청하고 전문 의료진을 기다려라. 다른 쪽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의학. 뜨거운 컵과 타월로 2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주변 승객들도 둘로 나뉘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해보시게 하세요. 서양 방법들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 할머니가 중국에서 비슷한 방법 쓰셨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지금이 21세기예요. 진짜 의학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남편이 늘 말했어요. 한국 의학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제발 해보시게 해주세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과정을 촬영하겠습니다. 저는 갤리로 뛰어가서 준비했습니다. 일회용 커피컵, 뜨거운 물, 깨끗한 수건. 정말 간단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제가 김 박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김 박사님이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완벽한 온도네요. 이제 잘 보세요. 할머니께 다가가서 정말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울에서 온 김 박사입니다. 할머니 남편분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이제 저가 한국의 지혜로 할머니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방법을 찜질 요법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증기가 조절된 압력을 만들어서 귀 안의 유스타키오관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서양의 압력 방법들보다 훨씬 안전해요. 모든 승객들이 조용해져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컵을 귀에 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법으로 전쟁 중에 수천 명의 한국 군인들을 구했거든요. 할머니가 뜨거운 컵을 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초도 안 되어서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찡그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할머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픔이 녹아 없어져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되고 있어요. 정말 되고 있어요. 귀가 또렷하게 들려요. 압력이 없어졌어요. 기내 전체가 완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미세 압력을 만들어서 유스타키오관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양 교과서에서는 조절된 압력 기울기 치료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000년 전부터 해왔어요. 한 승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내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워요. 믿을 수 없어요. 대단해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5년간 배운 모든 응급처치 방법보다 이 간단한 한국식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첨단 의료 기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김 박사님이 저를 보시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서양 의학은 약물과 수술로 증상을 치료하는데 집중합니다. 한국 의학은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인체를 연구해 왔거든요. 모든 압박점, 모든 에너지 흐름, 모든 자연 치유 방법을. 여러분 의대는 4년 동안 가르치지만 저희는 5,00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5,000년 동안 첨단 의학을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의학만이 아닙니다. 철학, 기술, 심리학, 영양학. 한국은 고대 지혜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대 과학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승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기법을 미국에서도 배울 수 있나요? 우리도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국 의사들은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김 박사님이 답하셨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전통의학을 세계화 나누고 있어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모두 한국 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가 김 박사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사님, 제 남편 말이 맞았어요. 늘 말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지혜를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의료 치료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적 깨달음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의학은 그냥 치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 박사님이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명상 기법, 암을 예방하는 음식 조합, 수명을 늘리는 호흡법들이 있어요. 정말이세요? 정말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 가장 낮은 우울증 발병률, 가장 강한 가족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현대적 생활 방식과 결합된 전통 지혜 때문입니다.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들었어요. 김 박사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피부를 겉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해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박사님,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5년 동안 승무원을 했고 47개국을 가봤어요.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처럼 보이는 기술, 현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통,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 그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국을 제대로 방문해 보세요. 공항 경유가 아니라 진짜 한국 경험을요. 지금까지 제가 교육한 승무원이 2,847명. 그분들이 승객들을 도운 사례가 무려 1만 5천 건이 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오늘 일어난 일이 우리 둘 다 바꿔놓았어요. 저는 남편의 추억을 기리려고 왔는데 더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 어떤 나라들은 역사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나라 중 하나라는 걸요. 김 박사님이 제게 명함을 다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저는 서울 강남구에 한의원이 있어요. 정말 한국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오세요.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승무원이에요. 의학 배경도 없고요. 한국 의학은 의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생활 지혜예요. 저희는 어머니들, 선생님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래서 틱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 한국행 비행에서 가장 미친 일이 일어났어요. 영상에서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극심한 고통, 제 응급처치법의 완전한 실패, 그리고 한국 전통의학의 놀라운 성공. 5,000년 된 한국 기법이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대체 의학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첨단 과학이에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의료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들의 찜질방 사우나 문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건강 치료예요. 그들의 한식 음식 의학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명상 기법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고요. 그들의 스킨케어 과학은 다른 나라들보다 20년 앞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진짜 발전이란 기술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혜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배운 한국 의학 기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 중에 승객들이 두통을 호소하면 한국식 지압법으로 도와드립니다. 멀미하는 분들에게는 한국 전통 호흡법을 알려드리고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준 나라입니다. K-팝이나 김치,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5,000년간 쌓아온 인류의 지혜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나라. 그리고 그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여러분, 1년 전 그 비행기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졌어요. 저 혼자만 변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수천 명의 승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웠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작은 뜨거운 컵 하나가 만든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